서울의 한 고급 호텔 앞,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이었다. 75세의 김민석 노인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 호텔 주차장에서 일했다. 차들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주차 공간을 안내해주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민석 씨에겐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민석 씨는 호텔에 들어오는 고급 외제차에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업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문을 올렸다. 호텔 로비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유리창 너머로 민석 씨를 바라보며 키득거렸다. 저 할아버지 참 안 됐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하는 정재현이 말했다. 그러게. 근데 왜 저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야? 마치 군인처럼. 동료인 이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들었어? 저 할아버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다닌대. 그런데 저렇게 주차 안내나 하고 있으니. 재현이 속삭였다. 다른 직원 박태윤이 끼어들었다. 어제는 자기가 군에서 뭘 했다고 하던데 난 그냥 노인네가 허세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민석 씨를 향한 조롱과 무시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불쌍한 노인네, 과거의 영광을 떠벌리는 허세쟁이로만 보였다. 하지만 민석 씨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자존심과 원칙이 있었다. 비록 주차 안내원이라는 작은 직책이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민석 씨가 호텔에서 일하게 된 것은 1년 전이었다. 그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는 적적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다.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무언가 할 일이 필요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기에 그는 일자리를 찾았고 마침 호텔에서 주차 안내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사실 민석 씨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 군에서 30년 이상 복무했고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동료 주차 안내원들과 이야기할 때 군 시절 얘기가 나와서 몇 마디 했을 뿐이었다. 민석 씨의 하루는 반복적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끔은 짧은 휴식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정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했다. 그의 형광색 조끼는 항상 깔끔했고 그의 자세는 언제나 꼿꼿했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의 이런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민석 씨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다. 저기 또 장군님이 오신다. 수진이 재현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민석 씨가 군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민석 씨는 이런 조롱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젊은이들의 무례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그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기에 이런 작은 모욕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날은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외국 군사 대표단이 참석하는 안보회의가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호텔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모든 직원들은 특별 지시를 받았다. 오늘은 VIP들이 많이 오실 거야. 모두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맞이해. 특히 국방부 사람들은 예민하니까 실수하지 말고, 호텔 매니저가 아침 브리핑에서 말했다. 재현, 수진, 태윤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은 들떠 있었다. 중요한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특히 재현은 평소 군인들을 동경했기에 더욱 기대에 차 있었다. 민석 씨도 평소와 같이 주차장에서 차량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호텔 입구로 들어왔다. 차량에서는 제복을 입은 군 장성들이 내렸다.
민석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들. 그런데 갑자기 한 장군이 민석 씨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민석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경례를 붙였다. 김민석 대령님, 맞으십니까? 민석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누구신지. 강우진 소장입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선배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배님의 베트남 전쟁 공적에 대한 강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민석 씨의 눈에 잠시 감회가 어렸다. 그는 40년도 더 전의 일을 떠올리는 듯했다. 강우진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선배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장성들도 하나둘씩 민석 씨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 중 몇몇은 민석 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의 군 경력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호텔 로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재현, 수진, 태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이 늘 무시하고 조롱했던 노인이 국방부 장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니. 특히 재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사람들이 왜 주차 안내원한테 경례를 하는 거지?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모르겠어.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태윤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 저분이 누군지 알아? 김민석 대령이야. 베트남 전쟁 영웅이시고 특수부대 창설 멤버 중 한 분이셔. 군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 젊은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늘 비웃던 노인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이었다니. 매니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김 대령님은 은퇴 후에도 여러 군사 자문 역할을 하셨고 젊은 장교들의 멘토로 활동하셨대. 국방부에서도 그분을 정말 존경한다고 해.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여기서 주차 안내원을? 수진이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그건 내가 물어봤었어. 그분 말씀으로는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재현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그동안 민석 씨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렸다. 한편 밖에서는 민석 씨와 장성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대령님, 오늘 저녁 회의가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와 함께 식사라도 하시죠. 강우진 소장이 제안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시죠. 선배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강우진 소장은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다른 장성들과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민석 씨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계속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난 기분이 좋았다. 오후가 되자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민석 씨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모두가 그가 단순한 주차 안내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군 영웅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몇몇 직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부끄러워했다. 재현은 특히 괴로웠다. 그는 민석 씨를 향한 자신의 조롱과 비웃음을 후회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민석 씨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석 씨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재현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재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석 씨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재현은 말을 더듬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선생님께서 대단한 분이신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은 주차 안내원이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재현은 민석 씨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군에서의 경험이나 그냥 인생 이야기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라도 하지요. 그날 이후 호텔의 분위기는 변했다. 직원들은 민석 씨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특히 재현은 민석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그의 경험과 지혜를 배웠다. 민석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군 생활, 전쟁 경험, 그리고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우리 부대는 적에게 포위되었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탄약도 거의 없었지요.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두려움에 떨며 포기하려 했어요. 민석 씨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현이 궁금해했다. 난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야 해. 결국 우리는 탈출에 성공했고 모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재현은 민석 씨의 이야기에서 용기와 리더십을 배웠다. 그는 점점 더 민석 씨를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호텔에서는 직원 원래 회의가 열렸다. 호텔 매니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민성님께서 우리 호텔의 안전 및 위기 관리 자문으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박수를 쳤다. 민석 씨는 무대에 올라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현은 민석 씨에게 다가갔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동료가 되었네요.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난 여전히 아침에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 일도 중요하니까요. 재현은 민석 씨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민석 씨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직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날 이후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를 단순한 노인이 아닌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멘토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민석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수지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민석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제 할아버지도 군에서 복무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태윤도 민석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선생님, 제가 뒤에서 선생님을 조롱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석 씨는 태윤의 어깨를 툭툭 쳤다. 젊은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더 존중해주면 좋겠네요. 민석 씨의 이야기는 호텔 전체에 퍼졌고 많은 손님들도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몇몇 군 관계자들은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해 호텔을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 민석 씨가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김 대령님, 제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35년 전 베트남에서 대령님께 구출된 병사입니다. 민석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물론 기억하지. 이영수 일병, 맞지?
그 남성은 감격에 겨워 민석 씨를 꼭 안았다. 맞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민석 씨와 영수는 호텔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이 장면을 본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석 씨는 호텔의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단순한 안전 자문을 넘어 직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젊은 직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 조언을 구했고 그는 항상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특히 재현은 민석 씨를 진정한 멘토로 여겼다. 그는 민석 씨로부터 리더십, 인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가 호텔에서 승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호텔에서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모든 직원들은 긴장하고 분주했다. 행사 전날 민석 씨는 직원들을 모아 특별한 브리핑을 했다. 내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일에 충분히 능숙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직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행사 당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화재 경보가 울렸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민석 씨가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 침착하게 비상구로 향하세요. 직원들은 손님들을 안내해 주세요. 재현, 수진, 태윤, 너희는 각 층을 확인하고 모든 손님이 대피했는지 확인해. 민석 씨의 명령에 직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의 군인다운 통솔력과 침착함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덕분에 모든 손님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재는 작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었고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호텔 사장이 직접 민석 씨를 찾아왔다. 김 선생님, 어제 보여주신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가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호텔의 위기 관리 책임자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조언은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은 민석 씨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민석 씨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감동받았다. 몇 개월 후 호텔에서는 민석 씨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의 76번째 생일을 맞아 호텔 측은 김민석 라운지라는 이름의 특별 공간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민석 씨의 군 경력과 공적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꾸며졌고 그가 받은 훈장과 메달들이 전시되었다. 그날 행사에는 많은 군 고위 인사들과 과거 민석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이 참석했다. 강우진 소장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기념합니다. 강우진 소장이 연설을 시작했다. 김민석 대령은 전장에서 뛰어난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많은 젊은 장교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전역 후에도 그분의 정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령님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민석 씨는 모든 축하와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짧은 소감을 전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군에서도, 이 호텔에서도 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직책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입니다. 저는 주차 안내원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재현은 민석 씨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선생님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재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재현 군,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수진과 태윤도 민석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민석 씨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서 배우고자 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석 씨는 80세가 되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호텔에서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의 마지막 근무일에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 김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저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모든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특히 재현, 수진, 태윤에게는 더 따뜻한 말을 전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직원들이 아니라 호텔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너희의 젊음과 열정이 나를 항상 기쁘게 했어. 그들은 민석 씨와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서 민석 씨는 자신의 형광색 조끼를 자랑스럽게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석 씨가 떠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호텔에 남아 있었다. 김민석 라운지는 호텔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손님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가 가르쳐준 가치를 계속해서 실천했다. 몇 년 후 재현은 호텔의 부매니저로 승진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민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석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수지는 호텔의 교육 담당자가 되어 신입 직원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항상 교육 첫날에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호텔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김민석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윤은 호텔 보안팀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민석 씨에게서 배운 위기 관리 기술과 리더십을 실천했고 그의 팀은 호텔에서 가장 효율적인 팀으로 인정받았다. 어느 날 강우진 소장이 다시 호텔을 방문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김민석 라운지를 찾아가 잠시 그곳에 전시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재현이 그에게 다가갔다. 장관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우진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민석 대령님께서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요즘은 연락이 뜸하네요. 선생님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건강은 좋으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재현이 대답했다. 강우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전쟁 영웅이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간성이었습니다. 대령님은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고 자신의 직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재현은 강우진 장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희도 그 점을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든 주차 안내원으로만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셨습니다. 강우진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요양원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재현은 기꺼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재현, 수진, 태효는 함께 민석 씨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강우진 장관이 민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석 씨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그는 젊은 직원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호텔 직원들이 왔구나. 민석 씨가 반가워했다. 그들은 민석 씨에게 호텔 소식과 자신들의 근황을 전했다. 민석 씨는 모든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고 때로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대화 중에 강우진 장관이 말했다. 대령님, 정부에서 대령님의 공적을 기리는 특별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달하실 예정입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영광을 누렸어요. 그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민석 씨가 진정한 영웅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군 경력이나 받은 훈장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때문이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재현은 민석 씨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노인, 주차 안내원으로만 보였던 민석 씨가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재현이 중얼거렸다. 수진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갖고 있는 직함이나 직위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태윤도 동의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놀리던 그때 선생님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지.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 씨에게서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민석 씨처럼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몇 달 후, 민석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군 고위 인사들, 옛 전우들, 호텔 직원들, 그리고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했다. 장례식에서 강우진 장관은 특별한 연설을 했다. 김민석 대령은 전장에서만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명예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고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재현도 짧게 소감을 나누었다. 저는 처음에 김 선생님을 단순한 주차 안내원으로만 보았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 호텔은 로비에 민석 씨의 흉상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흉상 아래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직책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입니다. 민석 씨의 이야기는 호텔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졌다. 재현, 수진, 태효는 민석 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김민석 멘토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호텔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직원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호텔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민석 씨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게 퍼져갔다. 몇 년이 지난 후 재현은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로비의 민석 씨 흉상 앞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했다. 선생님,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리고 그는 호텔의 어린 직원들에게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같은 메시지로 끝났다. 외모, 나이,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김민석 선생님은 주차 안내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고요. 이렇게 민석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비록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과 영향력은 영원히 계속되었다. 서울의 빌딩 숲 사이에서 지민은 자신의 삶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길을 따라 회사로 향하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이런 감정을 예상하지 못했다. 성공적인 커리어, 안정된 수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부족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던 지민의 눈에 한 광고가 들어왔다. 도시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전통 농촌 체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세요. 평소 같으면 스크롤을 내렸겠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감정이 일었다. 왜 안 되지? 지민은 충동적으로 예약 버튼을 눌렀다. 일주일 휴가를 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번만큼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다. 휴가 승인이 나고 가방을 꾸리는 동안 지민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대학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부모님은 걱정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 여행이 자신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라며. 버스는 서울을 벗어나 점점 녹색이 풍부한 풍경으로 들어섰다.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이 사라지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과 밭,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이 그녀를 반겼다. 지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달랐다. 맑고 신선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전통 한옥들과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좁은 돌길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프로그램 주최자인 김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민 씨, 잘 오셨어요. 이번 주는 도시의 모든 걱정을 잊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김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동안 지민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을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뛰노는 소리, 모든 것이 서울과는 달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두 명의 낯선 남자였다. 여러분, 이쪽은 우리 마을의 특별한 손님들입니다. 하준 씨와 태호 씨는 카메룬에서 온 농업 교류 프로그램 참가자들입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번 체험에 참여할 거예요. 지민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두 남자를 바라보았다. 하준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조용하고 진중한 인상을 주었다. 반면 태호는 밝은 미소와 친근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둘 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그들의 이국적인 매력을 더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준입니다. 카메룬 중부 지역에서 왔고 2년째 한국에서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라고 합니다. 하준이 제 친구이자 사촌이에요. 저는 음악과 요리를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태호의 밝은 목소리와 웃음은 금방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지민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마을 회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각자의 홈스테이 가정으로 안내되었다. 지민은 마을의 어르신인 박 할머니 댁에 배정받았다. 박 할머니는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밭일을 하고 손주들을 돌보는 활기찬 여성이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에 와서 뭐 하려고? 재미없을 텐데. 박 할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지민은 웃었다. 조금 쉬고 싶어서요. 서울은 너무 바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쉬는 것도 중요해. 여기서는 마음이 편해질 거야. 첫날 저녁, 참가자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환영 식사를 함께했다. 불빛 아래 긴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고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각종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다. 막걸리와 동동주도 빠지지 않았다. 지민은 자연스럽게 하준과 태호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들은 카메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민을 웃게 만들었다. 카메룬에는 200개가 넘는 부족이 있어요. 각각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죠. 하준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은 매우 맵습니다. 한국 음식보다 더 매워요. 태호가 웃으며 덧붙였다. 지민은 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서울에서는 만나기 힘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히 하준의 진중함과 태호의 활기찬 성격은 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농촌 체험이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논에서 모내기를 하고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때로는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지민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노동에 쉽게 지쳤지만 하준과 태호는 항상 그녀를 도왔다. 하준은 침착하게 기술을 알려주었고 태호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녀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도시 여자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니 대단해요. 하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맞아요. 지민 씨는 강해요. 서울 여자들이 다 이렇게 굉장해요. 태호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지민은 웃으며 흙이 묻은 손을 보았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이면 마을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 별을 보거나 냇가에 앉아 발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민은 오랜만에 진정한 우정을 느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우정 이상의 것이었다. 하준의 깊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카메룬의 설화나 태호가 휘파람을 불며 가르쳐준 그의 고향 노래는 지민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민은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고 마을 주민들은 전통 공연을 선보였다. 저녁에는 커다란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가 둥글게 모여 앉았다. 지민, 하준, 태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네요. 지민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곧 다른 마을로 이동해요. 하지만 나중에 서울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6개월 후에 서울에서 추가 교육을 받을 예정이에요. 하준이 말했다. 정말요? 그럼 그때 꼭 연락해요. 서울 구경시켜 드릴게요.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약속해요. 지민 씨의 도시 생활이 궁금해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교환했다. 지민은 자신이 두 남자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준의 진중함과 태호의 밝은 에너지, 두 가지 모두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민은 일상으로 복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마을에 남아있었다. 회사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지민아,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웃어? 시골에서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지민은 쑥스럽게 웃으며 그냥 생각보다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하준과 태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대로 6개월 후 하준과 태호는 서울에 왔다. 그들은 강남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며 농업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지민은 주말마다 그들을 만나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남산타워, 경복궁, 한강공원, 인사동,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부터 지민만이 아는 숨겨진 명소들까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행복했다.
지민은 서울에서의 삶이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하준의 깊은 눈빛이 그녀를 바라볼 때, 그리고 태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끌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2개월의 서울 체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지민은 결심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이태원의 한 조용한 바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날 밤 맥주 몇 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지민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준 씨, 태호 씨, 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고 싶어요. 저는 두 분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처음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지. 하지만 마음은 정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민의 고백 후 테이블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준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사실 우리도 지민 씨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맞아요. 지민 씨가 우리 둘 다 좋아한다니 정말 기뻐요. 태호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하준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우리 카메룬의 일부 부족에서는 옛날부터 특별한 결혼 형태가 있었어요. 한 여성이 두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부족에서는 여전히 존중받는 전통입니다. 지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그런 문화가 있었군요. 우리가 지민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와 함께 카메룬으로 와 보지 않겠어요? 우리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만약 마음에 든다면 함께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민은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설렘이 일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주 후에 카메룬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결정해 주시면 돼요. 하준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그날 이후 지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안정적인 직장, 서울에서의 생활, 부모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하준과 태호와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울에서의 10년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하준과 태호와 함께한 짧은 시간은 그녀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결국 지민은 결심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부모님께는 처음에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단지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만 말했다. 완전한 진실은 나중에 천천히 알려드리기로 했다. 출국 전날 지민은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과의 작별을 준비했다. 이곳에서의 기억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다. 인천공항에서 하준과 태호를 만났을 때 지민의 마음은 이미 평온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지 않았다.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하준이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태호가 그녀의 다른 손을 잡았다. 카메룬행 비행기에 오르며 지민은 생각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될 거야.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카메룬 중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문화 충격에 휩싸였다. 하준과 태호의 고향은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전통적인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과 순수한 미소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준과 태호의 가족들은 지민을 마치 오래 기다려온 딸처럼 맞이했다. 특히 그들의 어머니는 지민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들들이 한국에서 천사를 데려왔구나.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언어, 음식, 기후,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하준과 태호는 항상 지민 곁에서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함께 집을 짓기 시작했다. 태호의 기존 집을 확장하여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마을에서는 처음에 이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민은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준과 태호는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마을에 전파했다. 3달 후 그들은 마을의 전통에 따라 결혼식을 올렸다. 거대한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마을 족장의 주례로 진행된 이유식은 지민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한복을 입고 하준과 태호는 카메룬 전통 의상을 입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이 땅에서 번영하길 바랍니다. 족장의 축복 아래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집은 점점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갔다. 지민은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로 집을 꾸미고 때로는 한국 요리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문화적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도 있었다. 무더운 기후와 열악한 의료 환경은 지민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러나 하준의 이해심과 태호의 유머는 항상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세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다. 결혼 1년 후 지민은 임신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이 아이의 부모가 될 것이었다. 우리 아이는 세 나라의 문화를 모두 배울 거야. 한국, 카메룬, 그리고 우리 셋이 만든 특별한 가족의 문화. 지민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준과 태호는 지민을 극진히 보살폈다. 하준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태호는 매일 밤 태교를 위한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을 전체가 축하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다. 한국어로 하나는 숫자 1을 의미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하나가 자라면서 그녀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는 특별한 아이가 되었다. 3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했고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아이로 성장했다. 지민은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로 하나를 소개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녀의 해맑은 웃음과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 저는 정말 행복해요. 비록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제가 찾은 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지민의 진심 어린 말에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5년이 지난 어느 날 지민은 마을 뒤편 언덕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는 주변에서 뛰놀고 있었고 하준과 태호는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하준이 조용히 물었다. 지민은 미소 지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지민이 있어 행복해요. 당신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세계에 서로 다른 영혼이 만나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지민은 가끔 서울을 그리워했다. 편리한 교통, 24시간 열린 가게들, 그리고 익숙한 음식. 하지만 그녀가 카메룬에서 찾은 것은 그 어떤 편리함보다 값진 것이었다. 진정한 자아, 진정한 사랑,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가족.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을 때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를 함께 재우고 그들은 마당의 작은 불가에 모여 앉았다. 우리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지민이 말했다.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 카메룬에서 두 남자와 결혼해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지. 태호가 덧붙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세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보게 되었다. 지민, 하준, 태호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점차 존경받는 가족이 되어갔다. 지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정말 좋아요. 우리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더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마을 주민이 말했다. 하준 씨와 태호 씨가 알려준 농업 기술 덕분에 올해는 수확량이 2배나 늘었어요. 다른 주민이 기뻐했다. 그들의 집은 마을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모여 지민에게 한국 동화를 듣고 어른들은 하준과 태호가 준비한 한국 음식을 맛보며 두 문화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나가 5살이 되었을 때 지민은 한국에서 부모님을 초대했다. 처음에 부모님은 망설였지만 결국 딸과 손녀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카메룬 방문을 결심했다. 지민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딸의 새로운 삶에 놀랐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하나의 천진난만한 웃음과 하준, 태호의 진심 어린 환대에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엄마,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저는 누구의 기대도 없이 오직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지민이 말했다. 지민의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구나. 서울에서는 항상 지쳐 보였어. 부모님의 방문은 2주 동안 계속되었고 떠날 때쯤에는 그들도 이 특별한 가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민의 아버지는 하준과 태호에게 말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지민이 행복하다면 우리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하나는 어느덧 7살이 되었다. 그녀는 새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웠다. 한국의 예의와 공동체 정신, 카메룬의 열정과 자연과의 조화를 동시에 가진 특별한 아이로 성장했다. 어느 날 하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슬픈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왜 우리 가족은 다른 가족과 달라요? 왜 저에게는 아빠가 2명이에요? 지민은 잠시 생각한 후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하나야, 세상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단다. 어떤 가족은 엄마와 아빠가 1명씩 있고 어떤 가족은 엄마만 있거나 아빠만 있어. 우리 가족은 특별해서 엄마 1명과 아빠 2명이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야. 하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밝게 웃었다. 그럼 저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거네요. 다른 친구들보다 아빠가 1명 더 있으니까. 지민, 하준, 태호는 그 순수한 대답에 웃음을 터뜨렸다. 하나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력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해 겨울, 마을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카메룬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에 작은 병원과 도서관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하준과 태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마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지민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한국에서 책을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부탁했다. 한국 도서 코너가 생기면서 마을 아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지민 선생님, 이 책에 나오는 서울은 정말 이렇게 큰가요? 한 아이가 물었다. 응, 서울은 정말 크고 화려한 도시야. 언젠가 너희들도 기회가 되면 가볼 수 있을 거야. 하나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족여행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하준과 태호에게는 첫 한국 방문이었고 하나에게는 엄마의 고향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5년 전 떠났던 이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고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여기가 엄마가 자랐던 곳이에요. 하나가 신기한 듯 물었다. 그래, 엄마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하지만 진짜 행복을 찾은 곳은 카메룬이야. 지민이 하준과 태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서울에서의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은 지민의 부모님 집에 머물며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 하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졌고 하준과 태호는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지민의 배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 달이 끝나갈 무렵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서울의 편리함과 화려함보다 카메룬의 따뜻한 공동체와 자연 속에서의 삶이 그들에게는 더 의미 있었다. 이제 우리 진짜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가 비행기에 오르며 말했다. 지민은 딸의 말에 미소 지었다. 하나에게 진짜 집은 카메룬이었다. 그녀의 뿌리는 이미 그곳에 깊이 내려져 있었다. 카메룬으로 돌아온 후 그들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다. 하주는 마을의 농업 개발 책임자가 되었고 태호는 음악과 예술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지민은 이제 공식적인 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쳤다. 하나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다른 아이들에게 다양성의 가치를 가르쳤다. 저는 두 문화의 자녀입니다. 한국과 카메룬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배웠어요. 그리고 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자랑스러워요. 하나의 이러한 자신감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마을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지민, 하준, 태호가 카메룬에서 함께 생활한 지 15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마을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가정은 문화 교류의 장이자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다. 하나는 이제 20살이 되어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다.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며 한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꿈을 키웠다. 엄마, 아빠들, 제가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게요. 당신들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어요. 하나가 대학 입학을 위해 서울로 떠난 날, 지민, 하준, 태호는 그들의 특별한 여정을 돌아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지민이 물었다. 물론이죠. 마을 회관에서 당신이 우리를 처음 봤을 때 눈이 반짝였어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당신들을 더 사랑해요. 하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세계의 서로 다른 영혼이 만나 하나의 완벽한 사랑을 이루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민은 서울의 번화가에서 헤매던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농촌 체험을 떠나기로 한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준이 다시 한번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태호는 기타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다. 카메룬의 전통 멜로디와 한국의 민요가 섞인 그들만의 특별한 노래였다. 밤이 깊어갔고 별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밝게 빛났다.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우리의 사랑은 별처럼 영원할 거예요. 지민이 속삭였다. 하준과 태호는 그녀의 양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길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처음과 같은 따뜻함과 설렘을 전해주었다. 카메룬의 밤하늘 아래 서로 다른 새 영혼이 만들어낸 하나의 완벽한 가족.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용기와 선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여정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쁨이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의 사랑은 그때마다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것을.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민이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준이 덧붙였다. 영원히 함께. 태호가 마무리했다. 그들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문화를 초월해 편견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서울의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한 여성의 작은 결정이 이토록 놀라운 인생의 모험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 지민은 이제 알고 있다. 진정한 행복은 용기 있는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한
어떤 길도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들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하루.